한국 방산 기술력의 위상이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방산이란 방위산업을 말하는데요. 방위산업은 국가 방위를 위하여 군사적으로 소요되는 물자의 생산과 개발에 기여하는 산업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전투기나 무기 제작 기술 등이 여기에 속하죠. 이 분야에서 세계 최고는 다들 아시다시피 국방력 유지에 천조를 쓴다고 하여 천조국으로 불리는 미국입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한국의 방산 기술력이 고속 성장을 하면서 천조국 미국도 주목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작년 기준 우리나라 방산 수출 수주액은 170억 달러, 한화 약 21조 5천억 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발발 이후 세계 각국에서 국방력의 중요성을 깨달으며 방위산업에 큰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기 때문인데요. 전년도와 비교해보면 성장세가 더욱 뚜렷합니다. 2021년 수주액은 72억 5천만 달러였는데요. 전년도 대비 약 134.4% 늘어난 엄청난 규모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 연도 K방산 수출 수주액 목표치도 170억 달러 이상을 제시했고 벌써부터 역대 최대를 기록한 작년 실적을 가뿐히 넘어설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폴란드가 우리나라 방산 수출 수주액의 큰 비중을 차지했는데요. 올해는 호주, 노르웨이, 루마니아, 핀란드 그리고 중동 국가들 사이에서 K방산 열풍이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폴란드는 우리나라와 124억 달러, 한화 약 15조 6,800억 원에 달하는 초대형 무기 수출 계약을 맺었습니다. K2 전차와 K9 자주포, FA50 전투기, 다연장 로켓 등을 단계적으로 수출하는 계약입니다. 메인 무기뿐만 아니라 탄약과 후속 군수 지원까지 합치면 총 수출 규모는 124억 달러에 2배, 3배까지 늘어날 것이라는 예측도 있습니다. 2022년은 폴란드와의 대규모 수출 계약 외에도 크고 작은 계약들이 이어지면서 국내 방산 기술력이 한층 더 좋아졌다는 것을 입증했는데요. 올해는 연초부터 중동 국가들이 우리의 기술력을 인정하고 수출 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아랍에미리트와는 어마어마한 규모의 다목적 수송기 국제 공동 개발을 위한 양해 각서를 체결하면서 우리 방산 기술의 높아진 위상을 세계인들에게 당당히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일본만은 한국의 성장에 배아파하고 있다는 소식인데요. 그도 그럴 것이 이번 계약은 아랍이 일본을 팽하고 한국을 선택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UAE는 지난 2017년부터 일본이 독자 개발한 C2 수송기 도입을 추진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 수송기에는 치명적인 단점이 하나 있는데요. 야전 비포장 활주로에서의 이착륙이 제한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UAE에서도 추진은 했지만 완전한 도입은 망설이던 차였습니다. 일본 정부는 엄청난 오일머니를 자랑하는 UAE를 설득하기 위해 UAE 측 실무자가 참석한 가운데 비포장 활주로 이착륙 시험 비행까지 선보이며 우리 수송기는 단점을 극복했고 전혀 문제가 없다를 증명해 보이기도 했습니다. 최근까지도 UAE 상공에 C2를 띄워 비행 모습을 실제로 보여주면서 수출을 하기 위해 공을 들였다고 합니다. 정말 눈물겨운 영업인데요. 그런데도 UAE는 자신들에게 방산 기술력을 꾸준히 어필해온 일본이 아닌 우리나라 방산업체와 전격적으로 공동개발 조약을 체결한 것입니다. 다른 나라도 아닌 자신들이 얕보고 싫어하는 우리나라가 그 큰 계약을 따냈으니 일본이 얼마나 배가 아팠을까요? 하지만 일본이 공들이던 계약이 물 건너간 것은 자업자득이라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의 방산 기술력이 고속 성장을 하는 가운데 일본 측의 오만한 협상 태도로 인해 UAE가 일본을 버리고 한국을 택했다는 후기가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국내 한 방산업체 관계자는 UAE 측은 일본 측에 수송기 관련 기술 이전을 요청했는데 일본 측은 이를 거부했고 결국 협상이 결렬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수송기 공동개발 계약을 맺으면 개발에 있어 가장 중요한 자금의 대부분은 UAE 측에서, 기술력은 계약을 체결하는 상대 국가 측에서 대부분 제공하게 되는데요. 공동으로 개발하는 일이니 기술 공유는 특별한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일본 측은 기술은 공유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말만 공동개발이지 너네가 돈을 주면 우리가 만들어줄게 식의 계약이 되는 것이죠. 막대한 자금을 대는 UAE 측에서는 기분이 상할 만도 합니다. 수송기 개발에는 엄청난 비용이 들어갑니다. 총 개발비는 수조 원, 양산비는 수십조 원이 예상된다고 합니다. 일본 측이 기술을 공유하기 싫다에만 초점을 맞춰 막대한 자금력을 지원받을 기회를 놓치는 동안 우리나라 방산업체는 UAE의 자금력을 이용해
우리의 기술력을 한 발 더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라는 점에 초점을 맞춘 것이죠. 게다가 우리나라의 방산 기술력이 일본의 예상보다 훨씬 뛰어났기 때문에 이번 계약이 체결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일단 한국 제품들은 가성비, 즉 가격 대비 성능이 높은 것으로 유명하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K9 등은 선진국 제품과 비교해 성능은 비슷한데 가격은 50%에서 70%가량 저렴하다고 하는데요. 심지어 굉장히 빠르게 배달해 줍니다. 세계 최고 성능의 다연장 로켓으로 유명한 미국의 하이마스 20문은 2019년 발주했는데도 올해에나 도입이 가능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반면 우리나라의 K2 전차 10대와 K9 자주포 24문은 계약 체결 후 넉 달 만에 폴란드 그디니아 해군 기지에 도착했다고 하죠. 같은 성능의 무기를 더 싸게 구매하고 더 빠르게 받을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우리나라 방산 업체들의 가장 큰 경쟁력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오일머니로 불리는 다른 중동 국가들 또한 이번 UAE와 우리나라의 계약 체결을 보면서 한국의 기술력에 큰 관심을 쏟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건 우리로서는 방산 수출 청신호가 켜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향후 10년간 각 중동 국가의 무기 수입 규모는 사우디아라비아 1,400억 달러, UAE 730억 달러, 이스라엘 774억 달러, 쿠웨이트 236억 달러 등 주요국만 합쳐도 3천억 달러가 훌쩍 넘는 엄청난 규모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가 그동안 중동과의 수출에 심혈을 기울인 이유이기도 합니다. UAE의 경우 한국산 유도, 방어 무기를 비롯해 전투기, 무인기, 훈련기, 자주포의 도입을 추진 중인데요. 사우디는 전투기, 전술 수송기, 공격 헬기, 경장갑 차량을 도입할 예정이고 쿠웨이트는 레이더, 중형급 전투기, 미사일을 도입할 예정입니다. 이스라엘은 다목적 전투기와 수송기, 무인기, 방공 무기 등을 찾고 있고요. 우리가 UAE 외에 모든 중동 국가에게서 큰 규모의 수출 계약을 따낸다면 역대 최고로 평가받는 지금보다 더 엄청난 실적을 낼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일본이 배합하는 이유를 알겠는데요. 여기에 더해 최강의 국방력을 지닌 천조국 미국 또한 한국의 기술력에 주목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미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LIG 넥스원 등의 국내 방산 업체들은 방산 기술의 우수성을 인정하는 미 국방부 인증을 획득했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개발한 지능형 다목적 무인 차량 아리온 스맷은 지난해 10월 미 국방부가 선정하는 FCT 대상 장비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국내에서 개발한 군용 무인 차량 가운데 처음으로 선정된 것인데요. 훌쩍 성장한 한국의 방산 기술력을 미국이 인정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방산 업체들은 미국의 관심을 놓치지 않고 앞으로는 미국 방산 시장에 직접적으로 진출하는 것까지도 고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전쟁으로 힘들었던 국가, 아직도 분단되어 있는 국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너무도 작은 국가 한국이 방산 기술력으로 세계에서 인정받는 날이 오다니요. 과거의 아픔을 달래주는 소식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국내 방위산업을 더욱 성장시켜서 어떤 나라든 고개를 끄덕이는 방산 기술력 최고의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